2021년 10월 22일 복귀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8시 59분 56초 경과하고 있고요. 오늘은 어제 말씀드린 황금색 영역하고 화살표들을 통해서 매매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간단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아침장에 거래대금 상위 종목 15위에 랭킹이 되어 있는 종목 중에서 이렇게 보고 있고요. 순간 체결창도 잠깐 열어놨는데 요거는 뭐 그렇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진 않습니다. 이것도 보면 잘못하면 계좌가 녹아내릴 수가 있기 때문에 이건 참조만 하시라는 부분이고, 일단 중요한 부분은 아침장에 거래대금 상위에 랭킹이 되어 있는 종목들 그 위주로 이 황금색 영역하고 화살표들의 비교에 따라서 어떻게 상승을 하는지 그 부분을 한번 심도 있게 검토를 해보라, 그런 의미에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한번 계속 지켜볼게요. 자, 8시 59분 58초 정도 지나가고 있는데 다날이 3.48%의 50만 주가 체결 예상 체결이에요. 요 종목 지금 위치면 7,440원대면 요 부근이기 때문에 충분히 아직까지 황금색 영역 안에서 충분히 고가가 파란색 영역을 찍지를 않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슈팅을 할 수 있는 여지가 좀 있는 종목이죠. 자, 차백신 연구소 오늘 엄청나게 흐름이 좋았습니다. 아침장에는 매물이 엄청나게 쏟아졌어요. 이렇게. 하지만 V자 반등을 하는 걸 보고 간단히 매수를 해서 정리를 했는데 좀 아까웠어요. 자, 신규 상장주 한 적어도 3-4번 정도는 확인을 해야 되고요. 지금 이렇게 보면 신규 상장주가 상승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몇 개는 좀 지켜봐야 됩니다. 신규 상장주는. 그래서 꼭 잊지 마시고 일단은 여기 거래대금 상위 종목, 자, 차백신연구소, 파워넷, 지하이텍, 다나위지트, AP위성, 비덴트 뭐 이런 식으로 나왔어요. 이 중에서 차백신연구소부터 시작을 해서 이건 예상 체결 등락률 상위 10등 안에 들어있는 종목들을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자, 이렇게 순차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비덴트부터 시작을 해서 자, 이렇게 쭉 보고 있어요. 근데 어제 고가 찍고 내려오는 종목이었죠. 차백신연구소 첫 봉이 음봉으로 전환이 됐습니다. 자, 몇 봉은 지켜봐야 된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자, 다날 아직도 신고가 최고가에서 상당 부분 영역이 괜찮죠. 아직까지는. 그래서 이런 종목은 충분히 화살표가 뜨면 매수에 접근을 하셔도 되고요. 지금 보면 전형적인 양음양 패턴으로 상승을 이어가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대시할만 합니다. 자, 오늘 요 부분이죠. 초록뱅 컴퍼니. 자, 요 부분을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초록뱅 컴퍼니란 종목이 예상 체결 등락률 상위 7%, 8%의 초록뱀 가족들이 나와 있어요. 자,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자, 요 상태에서 이 황금색 영역 안에 여기 보시면 양음양 패턴으로 전형적인 상승 패턴으로 이어갈 가능성이 좀 있는 종목이죠. 자, 이런 종목을 위주로 충분히 요 안에 영역이 좀 충분하게 나와 있는 상황에서 화살표가 뜬다고 보면 충분히 매수를 할 만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 종목 거의 뭐 엄청나게 상승을 했는데, 자, 지켜볼게요. 지금 전반적으로 보면 이런 영역 안에 있는 종목들이 상승률이 두드러지더라. 그런 거를 한번 보여드리고 싶었습니다. 자, 여기 보면 순간 체결창에 뭐 여러 종목이 나와 있는데 이 종목을 보고 바로 냅다 사는 게 아니고 충분히 지켜보고 사야 된다 이거죠. 초록뱀 미디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이 종목은 초록뱀 컴퍼니. 자, 요렇게 이 종목 저 종목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보면 에너토크 좋습니다. 에너토크도 마찬가지예요. 황금색 영역 안에서 충분히 상승으로 이어져 갈 조금 능력이 있는 종목이죠. 왜 그러냐? 거래대금 상위에 랭킹이 되어 있다.
돈이 들어오고 있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돈이 시장의 테마니까 돈 들어오는 데가 바로 거래대금이 크게 상승을 하고 있는 종목이다 라고 말씀을 한번 드려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좀 조정을 해가면서 보고 있는데, 검색기에는 다날이 아까부터 떴었는데 다날도 출렁출렁 하면서 상승을 했다가 내려오긴 했는데, 그래도 추세가 거래대금 상위에 랭킹이 되어 있는 종목 중에 이렇게 보면 여기 체결창, 순간 체결창에 2천만 원 이상, 적어도 5천만 원 이상 매수가 들어오는 종목들은 거의 다 상승을 했어요. 잘 보셔야 됩니다. 자, 그런 위주, 여기 덱스터도 마찬가지입니다. 덱스터 같은 종목은 아직까지는 전고가에 터치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종목도 충분히 슈팅하고 내려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덱스터 같은 경우도. 자, 그런 종목들을 보는 거예요. 키다리 스튜디오부터 덱스터, 다날 뭐 이런 식으로 검색이 되고 있는데, 이런 종목들이 지금은 화살표 뜨고 상승을 하고 있어요. 점점이도 뜨고 화살표 뜨고, 이런 종목도 충분히 상승 패턴으로 이어지고 다시 하락을 할지언정, 키다리 스튜디오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황금색 영역 안에 포진이 되어 있으면서 전형적인 양음양 패턴으로 상승을 하고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잠깐 동안은 슈팅을 하고 내려올지언정 슈팅을 할 수 있는 여건이 성립이 되어 있다. 황금색 영역 안에 있는 종목들은 한번 잘 지켜봐라. 그런 의미에서 이렇게 보여드리고 싶었고, 자, 이렇게 화살표 뜨는 종목들, 여기서는 단타 화살표에서는 지금 전고가를 아직 돌파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화살표가 뜨지는 않고 있습니다. 이거를 너무 전일 종가보다 조금 상승을 했을 때 미리 사는 것도 괜찮은데, 전고가를 일단은 돌파를 해야 하기 때문에 조금 주저스러운 면이 있어서 그냥 조금 두고 보고 있는 그런 순간이죠. 그런 와중에 엄청나게 올라요. 자, 차백신연구소는 두 번째 음봉이 만들어졌고요. 지금 보면 360만 주 정도 거래가 됐죠. 자, 에너토크가 요 안에, 황금색 영역 안에, 자, 한번 볼게요. 뒤로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보면 에너토크가 황금색 영역 안에 주가가 포진이 되어 있으면서 상승으로 슈팅을 갈 수 있는지 일단은 이 영역 안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한번 지켜볼 만하다. 그런 면으로 보고 있는 중이고요. 그 대신 어제 상한가 간 종목이기 때문에 조금 대시를 하기가 조금 주저스러운 면이 있습니다. 하지만 고수들은 상따를 가지고 슈팅을 할 때 매수 매도하는 분들이 많아요. 키움리그도 마찬가지고 많은 분들이 상승을 하는 놈을 가지고 대시를 합니다. 수익률 상위 종목 하시는 분들도 그렇고, 단타를 전업으로 투자를 하시는 분들도 다 시장에서 막 15% 이상 상승을 했던 종목, 아니면 전일 상한가를 갔던 종목, 요런 종목을 가지고 단타를 쳐요. 하루 종일. 그래서 수익률이 600% 찾고 그러는 거예요. 하지만 반대로 개미들은 이게 아닙니다. 조금 고수의 반열이 있는 분들은 주가가 상승하는 놈, 10% 이상 슈팅하는 놈에서 단타를 치고 추세를 보고 매매를 합니다. 하지만 저 같은 쫄보들은 2%에서 10% 안에 있는 아직 상승을 하지 않은 그런 종목을 발굴을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이런 종목들을 발굴을 해서 상한가를 먹으려고 하는 욕심이죠. 자, 이렇게 상승을 하는 그런 종목을 찾으려고 합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하지만 여러분 간간히 생각을 한번 해보시면 단타가 가능한 종목들은요, 대부분 보면 시장에서 고수익을 얻었다는 분들은 대부분 급등주예요. 급등주에서 단타를 쳐요. 스캘핑을 하든지 상따 따라하기 하고.
자, 그런 면으로 볼 때는 시장에 관심이 몰아쳐서 상승 20%짜리를 산단 말이죠. 저는 절대 못 사는데, 저는 10% 이하짜리들, 뭐 4%, 3%짜리들 요런 것들만 쳐다보고 있는데, 진짜로 고수들은 60%, 600%, 어떤 분은 2000% 이렇게 상승을 먹는 사람들은 20%, 30%, 10% 이상 상승한 급등주를 가지고 단타를 칩니다. 저같이 쫄보처럼 이렇게 치지를 않고요. 그래서 아마도 개미들과 고수들의 차이는 그건 것 같아요. 고수들하고 개미들하고 차이는 그겁니다. 고수들은 올라가는 놈, 급등하는 놈에서 단타를 쳐서 돈을 먹으려고 그래요. 하지만 개미들은 밑에부터 싸게 사서 상한가를 가려고 합니다. 근데 결국 따지면 고수들은 급등하는 놈을 타서 급등 열차에 타서 돈을 버는데, 개미들은 바닥에서 사서 막 가다가 다시 꼬꾸라지는 그런 손실을 보게 되는 거죠. 뼈아픈 얘기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계속적으로 복귀 방송을 이어붙이면 이렇게 상승하는 놈에는 힘이 있다. 에너트코 어제 상한가 갔죠. 이 종목 추세상 황금색 영역이 아직도 멀었죠. 맥스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120봉이 아니기 때문에 이 위에가 황금색 영역이긴 한데 나오질 않는 상황이고요. 이 종목도 슈팅을 했죠. 자, 전반적으로 가는 놈은 가더라. 시장에 관심권이 있는 종목들은 간다. 하지만 최근에 이런 고가를 찍고 오는 놈, 대형 포장도 마찬가지죠. 지금 13% 상승을 하고 있지만 요렇게 13% 상승한 놈을 개미들은 잘 못 타요. 하지만 이 종목이 20 몇 프로까지 상승을 했죠. 자, 그런 면에서 봤을 때 덱스터 같은 종목, 지금 전고가가 얼마 남지도 않았고, 넷게임즈 같은 종목 전고가 어제 찍고 지금이구만요. 지금 고가를 찍고 요런 종목은 내려올 가능성이 있는 종목이죠. 고점을 찍고 내려올 가능성이 있는 종목, 5%대 상승한 종목, 뭐 그런 종목을 사는 겁니다. 자, 말씀드리는 가운데 제가 이 종목을 산 이유는, 자, 차백신 연구소를 바로 매수를 했는데 두 번째, 세 번째 양봉에서 V자 반등에 성공을 했기 때문에 매수를 하고 바로 정리를 하고 일을 하러 나갔는데, 자, 이렇게 해서 V자 반등하고 힘이 있을 때 자동으로 매도가 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매도가 되었고요. 자, 이 종목 보면 시세의 흐름이 상승으로 가는 종목들은 이렇게 V자 반등을 하고 있는 중이에요. 이렇게. 그리고 제가 손이 너무 느려서 자동 감시 주문을 해놔버렸어요. 만약에 이 종목을 이대로 놓고 그냥 놔뒀으면 오늘 저는 10% 이상 고수익을 먹을 수 있었겠죠. 하지만 저는 아직까지는 그렇게 깜냥이 되질 못해서 그냥 자동으로 매매를 넣어놨습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중요한 거는 그건 것 같아요. 자, 위치상 보시면 차백신 연구소는 제가 어차피 요 부분에서 매수를 했는데, V자 반등 보고 매수를 했는데, 제가 팔은 위치에서 보면 너무도 쫄보 매매했다. 이렇게 요만큼밖에 못 먹었으니까. 하지만 그냥 놔뒀으면 여기서 아마 털렸을 거예요. 좀 많이 먹지들 못했을 거예요. 여기까지 갈 수 있는 능력이 안 돼요, 아직은. 자, 그래서 보면 중요한 건 그겁니다. 오늘 뭐 요만큼 수익 본 거, 어제 날린 만큼 조금 수익을 봤는데, 자, 중요한 건 요거예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고 싶은 요지는, 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대형 포장 한번 볼까요? 대형 포장. 자, 제가 말씀드렸던 순간에 요만큼의 황금색 영역 안에 아직까지는 괜찮은 흐름이 이어지고 있었다. 그런 면으로 봤을 때 이 종목은 아침장 시가 2%대에서 시작을 해서 높게는 25%까지 상승을 하는 기염을 토했다. 이렇게
고점을 찍고 내려오는 그런 사가지 없는 매매까지도 없잖아요. 근데 반면에 다른 종목, 고점을 찍는 종목 한번 볼게요. 자, 다날 아니면 덱스터, 자, 요런 볼게요. 덱스터 같은 종목. 덱스터 같은 종목은 요 고점이 얼마 남지를 않았어요. 고점을 찍으면 하락을 할 가능성이 농후한 종목이었기 때문에 무서워서 접근을 못한 겁니다. 자, 요렇게 봤을 때 아침장에 요 종목은 마이너스로 시작을 했죠. 아닌가? 예. 적게 1%대에서 시작을 했는데 막 올라가서 이 종목도 10%까지는 상승을 했는데 아까 대형 포장만큼은 못한다. 왜 그러냐라고 물어보시면 덱스터 같은 종목은 120봉 신고가를 찍고 내려왔어요. 윗꼬리가 잡혔다는 얘기죠. 자, 그런데 이 종목은 10%밖에 상승을 못했습니다. 하지만 대형 포장 같은 종목, 자, 위에 공간이 많다 이거죠. 120봉까지 상당히 높은 공간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은 20% 이상 25%까지 상승을 하더라. 그러면 반면에 쇼박스 같은 종목 볼까요? 자, 쇼박스 같은 종목, 이런 종목들은 최고가, 신고가 그 위치에가 자꾸 고가가 찔퍽찔퍽 거리면서 찌르고 나오고 그러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은 상승을 해도 많이 못하고 결국은 추락을 하게 돼 있는 겁니다. 자, 이런 영역 자체가 상당히 위험스러운 영역에 있다고 생각이 되시면 조금만 먹고 나오자 이거죠. 2%만 먹자 이거죠. 그런 면에서 안전하게 투자를 하실 거면 시장의 트렌드는 대부분의 고수들처럼 좀 상승하는 놈에서 단타를 치시든지 아니면 조금 안전하게 가실 거면 안전 영역에 있으면서 이렇게 신고가 영역이 좀 짧은 거 말고 아까 같이 대형 포장 같이 영역 자체가 좀 넓은 거에서 좀 안전하게 투자를 한번 해보시라. 그런 면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자, 오늘은 뭐 특별한 매매가 없었고 한 종목 매매를 하고 그냥 종료를 했고요. 점차 매매가 완전히 익숙해질 때까지 시드를 늘리지는 않고 있고요. 계속적으로 수익을 보고 나만의 매매 법칙이 정립이 돼서 수익을 연속적으로 볼 때 그때 시드를 늘릴 생각입니다. 자,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무턱대고 돈을 수억을 갖다가 매매에 집중적으로 하시는 것보다 자신만의 매매가 완전히 익혀질 때까지 조금의 연습 기간이 필요하다. 그 연습 기간 동안 손해를 볼 수도 있고 수익을 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실력이 아직은 저처럼 부족하시다면 조금 시드를 감소시켜서 이놈 저놈 매매의 법칙을 적용을 해봐서 나한테 맞는 그런 매매를 성립을 할 때까지 참고 견디면서 인고의 세월을 겪은 다음에 고수의 반열로 충분히 가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런 면에서 오늘은 어제 말씀을 드렸던 안전 영역 안에서 화살표가 발생을 하는 그런 종목 위주로 투자를 하면 어떨까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화살표 발생을 했을 때가 13%대였어요. 13%대였으면 이 종목은 한 요쯤에서 발견을 했어요. 대형 포장 같은 경우에는. 그런 다음에도 충분히 10% 이상 상승을 했기 때문에 이 안전 영역에서 충분히 상승할 수 있는 놈은 잡을만 하더라. 그리고 단타를 치시려면 어제도 말씀을 드렸지만 정말로 테마성 재료를 찾아서 관심 종목에 두고 그놈을 가지고 단타를 한 번 먹고 두 번 먹고 세 번 먹고 막 계속적으로 베팅을 해서 먹을 수도 있고 아니면 정이나 못 찾겠다 시간이 없어서 못 하겠다 하시는 분들은 거래대금이 상위 종목인 종목들 중에서 너무 많이 보지는 말고 적어도 거래대금이 30억 이상 터지는 놈 그런 놈 여기다 열어놓고 그런 놈을 보란 얘기죠. 한 번씩 찍어가면서 그 차트를 봐가면서 안전 영역 안에 충분한 영역 안에 신고점까지 좀 멀고 지금 전일 고가를 돌파를 하면서 거래대금 15위권 안에 있으면서 예상 체결
상위 체결량 상위 종목 10위권 안에 또 들어있으면 더 좋죠. 네, 금상첨화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런 면에서 이런 거를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단타를 치든 매수를 하든 좋은 종목 안에서 매수를 해야 된다. 종목이 바로 답이거든요. 답. 좋은 종목에서 단타를 쳐야 성공 확률도 당연히 높다. 이런 걸 한번 보세요. 자, 한번 보시면 종목이 상승을 할지언정 하락 기조에 있는 종목, 그런 종목들은 조금 매매하기가 상당히 주저스러워요. 왜 그러냐면 하락 추세가 있는 종목들은, 자, 한번 볼게요. 하락 추세가 있는 종목 한번 보여드려야 되는데 찾고 있습니다. 지금 그런 종목들은 결국은 하락을 하더라. 그렇기 때문에 하락 추세에 있는 종목, 그거 한번 볼까요? 시스웍. 야, 시스웍이라는 종목 보면, 자, 종목이 하락 추세죠. 하락 추세. 이렇게 하락 추세입니다. 하락 추세. 하락 추세에 있는 종목은 결국은 여기서 단타를 쳐도 먹잘 것이 별로 없더라. 조금 오르긴 오를 수도 있어요. 이렇게 점점이들이 수없이 많이 발생을 하면서 조금은 오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하락 추세에 있는 놈은 결국은 올라도 거기서 거기더라. 차라리 상승하는 놈, 그런 놈을 가지고 단타를 치면 그래도 조금 낫더라. 신혼 한번 볼까요? 신혼 같은 종목은 상승 추세에 있는 종목이죠. 이렇게 고점에 다다르고 있기 때문에 제가 고점에 다다르고 있으면 위험하다고 말씀은 드렸어요. 하지만 이런 놈을 단타를 치신다고 보면 아침 시가에 마이너스 0.26%에 시작이 됐지만 고가는 5%, 적어도 5%의 단타를 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놈이다. 왜? 이게 당연히 상승 기조에 있기 때문에. 하지만 하락 기조에 있는 요런 때는 단타를 쳐도 성공을 할 수 있는 확률이 좀 떨어진다. 그래서 종목이 우선시가 되어야 되고, 종목이 먼저고, 이 종목을 가지고 여기서 단타를 쳐야 되는데, 단타를 칠 때는 마음의 방법, 심법이 중요하고 테크닉 매매 기법도 중요하다. 이 두 가지가 완벽하게 정립이 되는 그 순간 여러분은 초고수의 반열에 다다르게 됩니다. 고수들도요, 뇌동매매를 합니다. 뇌동매매. 안 할 것 같죠? 보여주질 않을 뿐이지, 뇌동매매해서 20억 투자해서 10억 날려서 10억 떨어지고, 이거 안 할 것 같죠? 고수들도 이런 뇌동매매를 합니다. 왜 그러냐면 당연히 인간이기 때문에. 자, 인간은 감정이라는 게 있어요. 기계가 아니고 AI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이 감정으로 투자를 하니까 뇌동매매가 오고, 그렇기 때문에 손실을 봅니다. 고수들도. 하지만 기계적인 매매를 하면 손실을 안 보겠죠. 하지만 사람이 어떻게 기계가 될 수가 있겠어요. 그만큼 노력을 해야 되니까 신법과 기법을 동시에 배우셔야 되고요. 언젠가는 이 두 개가 완전히 성립이 되는 그날에 여러분들은 초고수의 반열에 다다르게 되는 겁니다. 시중에는 불과 몇십만 원으로 몇십억을 버는 사람들이 속출을 하고 있는데, 이런 사람들이 처음부터 고수, 초고수가 된 건 아니에요. 이분들도 다 파산까지 한 분들도 많고, 나락으로 떨어져서 자살까지 생각하고 마지막에 다시 시작을 한 사람들도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마음을 다스리고, 그런 다음에 충분한 매매의 기법을 성립을 하면 여러분들도 충분히 마하세브님처럼 초고수가 될 수가 있습니다. 분명히 될 거라고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자, 오늘도 부족한 방송 항상 들어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리고요. 초보자라면 어떤 신법을 조절을 하는 것은 당연히 어렵죠. 하지만 기법을 조절하는 것은 충분히 연습을 하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 기법을 연습을 하는 것 중에서 어제 말씀을 해드렸던 안전 영역에서 충분한 매매를 하시고 그 안전 영역이 좁아진 쪽은 조금 주의를 하시고 안전 영역에서도 최근의 고가를 돌파를 하는 그때 매매를 하는 게 조금 더 안전하시고 여기서 더 안전한 거는 거래대금 상위에 랭킹이 되어 있거나 예상 체결 등락률 상위에 랭킹이 되어 있거나 실시간 조회 종목 상위에 랭킹이 되어 있거나 뭐 이런 시장에 관심이 되어 있는 종목을 위주로 투자를 하시고요. 그리고 실시간 조회 종목 상위에 랭킹이 되어 있는 종목 중에서는 피리침 종목이 많아요. 각별히 조심하셔야 됩니다. 피리침 종목은 일전에 말씀을 해드렸듯이 쭉 단봉으로 꼬꾸라지게 상승을 한 다음에 쭉 뽑아먹어서 개미들 털어먹는 마의 지옥이죠. 마의 지옥. 이런 종목들이 속출을 합니다. 각별히 조심을 하시고요. 개인적인 사견은 가급적이면 실시간 조회 종목 순위는 참조만 하시고 거래대금 상위 종목이나 예상 체결 등락률 상위 종목이나 그리고 전일 대비 등락률 상위 종목이나 전일 대비 거래량 증가율 상위 종목 중에 적어도 거래 대금이 30억 이상 터진 놈, 뭐 그런 위주로 한번 투자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주말 좀 푹 쉬시고요. 다음 주는 또 열렬히 매매를 해야 되겠죠. 10월도 폭망했어요. 10월도 마이너스에서 벗어나질 못하고 있는 것 같은데 11월이 돌아오면 좀 더 나아질 수 있겠죠. 더욱더 노력하고 연습을 해서 당하지 않는 개미가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들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